다시 갈게요. 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예요. 여러분, 이 만화 알고 계세요? 이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심슨이라는 만화예요. 미국의 방송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주요한 시청 시간에 방영되고 있는 미국의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바꿨다는 뭐 그런 만화죠. 하여튼 미국인들은 이 심슨이라는 만화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요. 이 만화 영화 속에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이미 미리 예측이 됐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쇼킹 탑10에서 같이 알아볼게요. 자, 먼저요. 이 심슨이라는 만화를 혹시 여러분이 모르실까봐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심슨은요. 이 스프링필드라는 가상의 도시에서 아빠 호머, 엄마 마지, 아들 바트, 딸 리사, 그 다음에 애기 매기까지 이 5명으로 구성된 심슨의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그의 그 이웃 친구들과의 그 어떤 일상을 그린 가족 시트콤이에요. 약간 어린아이들이 보는 만화라기보다 약간 성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만화인데 왜 이게 인기가 많아졌냐면 이게 미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트렌디한 일들을 약간 SNL 느낌처럼 좀 재밌게 풍자하기도 하고 또 사회, 경제 뭐 여러 가지의 그 주제들을 심슨 만화 안에다가 굉장히 트렌디하게 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최순실의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미국의 일이었으면은 바로 이 다음 편의 심슨의 최순실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 만화에 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인기가 많았고 왜 미국에는 시즌 1, 2, 3, 4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지금 무려 시즌 28이 현재까지도 방영 중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심슨의 예언에 대해서 먼저 보시기 전에 제가 가족 소개 살짝만 할게요. 요게 또 가족들의 캐릭터를 모르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자, 심슨이라는 건 아마 여러분께서도 게임으로 만나보셨을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심슨의 캐릭터 먼저 볼까요? 먼저 이 아빠 캐릭터 호머 심슨으로 보면 키가 183cm에 몸무게는 118kg의 거구예요. 아빠는 그냥 뭐 맥주와 도넛을 좋아하고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냥 TV 시청하는 걸 좋아하시고 대머리에다가 복부 비만이 심각하신 그 굉장히 그냥 평범한 중년의 가장이신데 캐릭터가 막 이렇게 스마트하고 영리하고 막 가족에 대해서 막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스타일은 약간 아니신 약간 개그 캐릭터를 담당하고 계시고 약간 그렇게 총명하신 분은 아닌 느낌이 여러분 영화 보면 좀 나오게 돼요. 그게 개그 코드고요. 자, 그런데 이분의 직업은요. 이 가상도시 스프링필드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엄마 이름은 뭐죠? 마지 심슨이에요. 엄마는 이 약간 극 중에서 이제 아빠의 역할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단단하지 않고 약간 아빠가 좀 약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엄마가 이 심슨의 집안을 약간 떠받들이고 약간 돌보는 그런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하는 약간 이제 강한 어머니의 역할이고요. 실질적인 이 집안의 가장이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약간 결혼 전에는 훨씬 더 리더십 있고 엘리트의 캐릭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엄마의 약점이 뭐냐면 스트레스에 굉장히 약해요. 트레이드 마크가 있죠? 요 캐릭터에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대요. 이 엄마의 머리가. 저도 오늘 이렇게 머리를 좀 올려놓고 왔는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파랗고 곱슬머리 근데 항상 빳빳하게 이 형태를 유지하고 계시는 요 긴 머리카락이 엄마의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아들이에요. 자, 이 아들의 나이를 아시는 분? 아들의 나이 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네, 아들은 설정상 1982년생이에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좀 한참 있죠. 자, 이 심슨 가족의 장남인데 항상 이렇게 새총을 좀 들고 다니면서 또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게 약간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어 있고요. 공부를 잘하는 아들의 캐릭터냐? 절대 아니고요. 약간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학교에서도 뭐 그렇게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에요. 막 너무 장난기가 많은 그런 거 아니고 약간 그냥 평범한 거. 뭐 곧잘 얻어맞고 다니는 일도 있어요. 캐릭터 상으로는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여동생 리사하고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또 되게 스마트한 캐릭터인데 이 둘의 사이가 꽤 좋은 편이고 바트는 굉장히 착한 캐릭터로 나와요. 약간 동물을 되게 좋아하고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그런 평범한 캐릭터.
자, 여기 나오는 이제 이 딸내미 벌써 포즈부터 굉장히 야무져 보이죠? 야무진 캐릭터예요. 리사 심슨. 1983년생이에요. 오빠랑 연년생이죠? 자, 나이는 어리는데 이 리사가 이 스프링필드에서 거의 손꼽히는 영재예요. 그래서 IQ가 156, 멘사 회원이기도 하대요. 그리고 색소폰 연주도 잘하고 운동은 잘 못하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그래서 약간 그 만화 캐릭터를 봐서 모범 캐릭터 있죠. 그 모범 캐릭터를 리사가 잡고 있어요.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꼭 이런 애들이 친구가 없어요. 여기서도 리사는 이제 오빠하고 많이 어울리는데 약간 친구는 별로 없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빠의 친구로 나오는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걔가 이제 리사를 좋아하고 있죠. 자, 마지막 캐릭터는 바로 이 매기인데요. 매기는 사실 그 부모님도 좀 간혹 잃어버릴 존재를 좀 잃어버릴 만큼 그냥 막내 애기예요. 근데 항상 이 파란색 요 옷하고 그 젖꼭지가 그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죠. 자, 여기까지가 아주 간략하게, 혹시 심슨 가족을 몰라서 여기 이 이야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진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인트로가 너무 길었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심슨 만화에 어떤 예언들이 나타나 있었던 거냐 알고 싶으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바로 이거였어요. 자, 만화 속에서 흔히 등장할 수 있는 장면이었죠. 솔직히 뭐 이런 디지털 기계들은 요즘 뭐 우리 손에 다 하나씩 들려 있고요. 그런데 이런 디지털 기기들이 심슨 가족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등장해 왔다는 거죠. 이 화면은요, 1994년 심슨 가족 시즌 6번의 에피소드 8번에 있는 이 마치 스마트폰 같은 게 1994년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바로 요거. 아니, 여기에 애플사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똑같은 사과는 아니지만 여기 사과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럼 당시 애플사가 설립이 되어 있었느냐? 네. 애플사는 1976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애플은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1992년에 IBM에서 사이먼이라는 이제 최초의 터치스크린이 장착된 그 기기가 나오긴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지기 전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뭐 지금의 스마트폰 기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거여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1994년도의 사람들은 지금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기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었는데 이게 이제 나온 거죠. 자, 그렇다면 아이폰은 실제로 언제 출시가 됐죠? 2007년에 처음으로 출시가 된 거죠. 뭐예요? 뭐 이 정도가 무슨 예언이에요? 아직 속단하긴 이릅니다. 아직 9개나 더 남아있는걸요? 자, 9위를 제가 소개해봅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2001년 9월 11일 날 무슨 일이 있었죠? 자, 2001년 9월 11일 날 미국 뉴욕의 무역센터가 이 쌍둥이 빌딩이 테러범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97년 9월 21일 심슨 가족 시즌 9번째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바로 이게 나왔던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는요, 한 이제 잡지의 겉 표지가 뉴욕 9달러 건물 2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누가 봐도 그 뉴욕의 테러 사건을 연상시킬 것만한 것들이 만화의 이제 설정으로 잡지 겉 표지로 나온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심슨 제작진이 설마 9월 11일 날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걸 알고 있었을까요? 물론 여러분 아직 그렇게 얘기하기엔 무리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건 그 심슨의 예언 사례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예언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죠?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속단하긴 이르지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쵸. 자, 다음 장면이죠.
제가 여러분께 8번째로 소개해드릴 건 바로 이 호머 심슨이 칠판에다가 무언가 이제 그 식을 적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이 드라마에서, 이 만화에서 호머 심슨은 거의 약간 좀 우둔한 연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혹시 호머 심슨이 바보 연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논란이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맨날, 사실 드라마에서 맨날 TV 보고 뭐 맥주 마시고 도넛 먹는 거 좋아하고 이런 그 캐릭터였는데, 1998년 한 에피소드에서 칠판 앞에 서서 힉스 입자 발견을 예시하는 아주 복잡한 방정식을 적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힉스 뭐라고요? 자, 저도 어려웠어요. 힉스 입자라는 건 뭐냐면, 그 부분은 제가 너무 어려워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아보려고 아주 인터넷을 검색했지만 저의 우둔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것이 뭐 그러니까 그 공간을 통해서 당기는 성질이 중력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건들이 왜 질량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인데 저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따 칩니다. 네, 이따 칩니다. 이것은 어떤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 만약에 인간이 이 힉스 메커니즘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깃털보다, 질량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깃털보다 가벼운 강철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뭔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지, 이 힉스 이론, 힉스 입자의 발견에 대한 공식이 여기 적혀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2013년에 출간된 책이 있어요. 심슨 가족에 숨겨진 수학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영국 일간지에서 밝혀진 건데, 이 방정식은 힉스 입자의 질량을 예측했다라고 정확하게 전문가가 쓴 내용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방정식을 풀어보면 실제 힉스 입자의 나노 질량보다 아주 높은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이건 힉스 입자가 발견되기 14년 전에 호머가 여기다 방정식을 써놓은 거라니까요.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이 아니냐라고 영국 일간지에서 밝혔던 거죠. 실제로요, 이 방정식은 그 이제 심슨 가족을 만들었던 제작진 중에 작가가 힉스 입자를 연구하는 한 친구를 두고 있었대요. 근데 그건 14년 전 이야기인 거예요. 힉스 입자 발견되기 14년 전에 이 심슨 가족의 그 이야기에다가 에피소드에 집어넣은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14년 후에 그 힉스 입자가 정말 있는 거다라고 발견이 된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제가 또 새로운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거 아세요? 이 이제 심슨이라는 만화에 여러분이 약간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그 호머라는 아빠 캐릭터가 이게 이제 젊었을 때예요. 근데 아빠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즌 12번 12번째 시즌을 보시면 아빠가 왜 이렇게 약간 좀 멍청하냐 이라는 거에서, 아빠가 어릴 때 이제 코에다가 크레파스를 집어넣은 거예요. 아빠 크레파스에다 크레파스를 집어넣는데, 이게 크레파스가 아빠가 뇌에 그냥 꽂혀버린 거죠. 그래서 아빠가 그때부터 약간 멍청해지셨대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빠가 이제 그 크레파스를, 내 뇌에 크레파스가 있구나 하고 크레파스를 제거했어. 그랬더니 아빠가 그때부터 엄청난 천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엄청, 자기 딸내미 리사도 머리가 좋은데 걔보다 훨씬 머리가 좋아졌어. 그래서 아빠가 그 생활에 회의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똑똑해야 되는 자신에게 굉장히 이제 회의감을 느끼고, 다시 코에다가 크레파스를 넣어서 다시 멍청한 호머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긴 이건 이제 만화 안에 숨겨진 조그만한 에피소드죠.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7위를 소개합니다. 자, 7번째, 심슨에서 예측했던 예언, 어떤 것들이 있었냐?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여러분이 영어 단어 하나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영어 단어 하나가 확 들어오는데 이게 뭘까요?
그렇죠. 에볼라 바이러스, 영어로는 이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요 밑에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자, 에볼라 바이러스는 1997년에 방영된 심슨의 에피소드 중에 엄마 마지가 그 에볼라 바이러스란 제목의 책을 자신의 아들에게 읽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아들 바트가 이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는 그림을 그리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여기서 뭐가 예측이 되냐면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를 볼 거다 뭐 이렇게 예측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두둥! 그로부터 17년 후 실제로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기니에서 이제 서아프리카죠. 아프리카 기니에서 최초로 출몰이 되고 나서 6개월 만에 빠른 속도로 이게 번져나갔죠. 그래서 전체 1200명이 감염이 되고 660명이 사망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 굉장히 전 세계가 긴장했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왜냐면 서아프리카에서 막 나라별로 이게 다 퍼지니까 이게 혹시나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지 않을까 굉장히 전 세계가 긴장했던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에볼라 바이러스가 뭐 처음으로 발견된 건 아니에요. 2014년이 1976년에 에볼라 바이러스는 처음이 발견이 된 거지만 이 만화 속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치명적인데 그게 인간을 죽일 수 있고 이렇게 발병될 수 있다는 거를 예측했다라는 게 이제 주장인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주장들은 제가 만들어낸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혼자만 갖고 계셔주세요. 이거는 저도 이제 심슨에 대해서 굉장히 시즌이 28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수많은 내용들을 다룰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팬들 또는 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어낸 걸 전 재미를 위해 만들어낸 거니까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6번째 예측은요. 제가 여러분께 처음으로 GIF 버전을 가지고 왔어요. 훨씬 더 보기 좋죠? 1995년에 있었던 심슨 가족의 6번째 에피소드, 그 중에 24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바로 이건 레몬 오브 트로이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배우 트로이가 기른 레몬을 아이들이 훔쳐간다는, 나무채 훔쳐간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장면에서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보통 이제 레몬트리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 정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원을 많이 길러요. 레몬나무, 캘리포니아에서는 오렌지나무. 그래서 뭐 레몬나무는 집에 다 있을 수 있는 건데 누가 이거를 나무채 뽑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발상 자체도 되게 웃기잖아요. 그런데 2013년에 실제로 휴스턴에서 레몬나무를 누군가 훔쳐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니 너무 웃긴 게 누군가가 집에 침입을 해서 집에 있는 뭐 전자가구를 가져갈 수도 있고 현금을 가져갈 수도 있고 보석을 가져갈 수도 있죠.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레몬 나무만을 누가 통째로 뽑아간다는 건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근데 저 사건 우리가 심슨 가족에서 봤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실제로 이 집의 주인 버니 씨는 그날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했었대요. 그래서 아들의 졸업식에 갔다 집에 왔는데 뭔가 이상해. 그 집에 나무만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인터뷰에서 아니 왜 도대체 다른 건 놔두고 나무만 가져간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무를 얼마 주고 사셨냐 했더니 나무 한 그루에 6만 원 정도 주고 산 것 같다 하면서 내가 앞으로는 이제 훔쳐가지 못하도록 아주 더 큰 나무를 심을 거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나요? 물론 이건 개인한테 일어난 일이고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 아니지만 아니 왜 하필 레몬트리만 가져간 걸까?